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후제와라 마사히코라든지 또는 일본어 다이행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한자를 들여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요, 언제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았어요. 꽤 됐기 때문에 언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안 가르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말, 이를테면 정의라는 자체가 정의감이 있다는 게 정의. 그런 말도 모르고 말이죠. 뭐 그런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나라는 이렇게 말하고요. 아주 우리나라의 바로 한자 문맹의 세대에 대해서 아주 멀쩡한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사적으로도요, 지금은 뭐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한자를 되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까? 저 사실입니다. 야,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거든요. 말이나 펴서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은 반지성적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최대 실적은 실체는 뭐냐면 한글 전형의 정책의 채택이다. 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까지 사실 그 경제 발전, 전 경제를 가지고서 경제학을 가지고서 먹고 살아왔습니다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덜 발전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나라의 어문이고 문화 창조의 능력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뭐 경제도 창조할 수 있고 정치도 창조할 수 있고 뭐 다 창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과연 지성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아직도 뭐 경제 GDP라는 숫자 전 별로 믿지가 않습니다. 뭐 실업이 얼마 그것도요, 뭐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그런 그 시행착오를 범하면서도 그런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진태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그러한 글입니다. 나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한글은 발음을 하기 위한 한글 글자지 이 글자와 딴 문자가 아닙니다. 발음을 하기 위한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올바른 발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여담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제 생각을 구현할 겨를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서울을 내보게 되면 참을 이 어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서울을 했다만, 야, 이 서울은 좀 더 제대로 해야 할 서울이 있었는데, 왕께서 직접 이것을 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참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는요, 애국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애국심이 있을수록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적개심이라든가 또는 말하면 콤플렉스, 저는 그 한글 학자들이 한글 전형으로 자꾸 저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애국심 플러스 적개심 플러스 콤플렉스, 이런 심리가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문화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서 참 이 선량한 백성들이 이력으로 만들어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한국 학자들은 한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쫓는다 하기 위해서 우선 일단 성공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자는 그렇게 구축이 잘 안 될걸요. 지금요, 현재 지금 이 한자에 대한 이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난 이거 확인해요. 이것을 말을 안 해야 그렇지 참 거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안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한글 학자들은 한문을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자 자체를 한글 자체를 구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나가시면 아파트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영어 이름이지, 우리나라 한글로 발음을 표시했다 뿐이지, 전부 이제는 영어 단자를 써야 건물도 유신이 서고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도 유신이 서고 그렇게 돼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지금 세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세계에 100층 이상짜리 건물이 5개가 있대요. 100층 이상짜리 건물이 전 세계에 5개가 있고, 지금까지 그 신문에 의한 거니까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국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자 하는 100층짜리 이상의 건물이 6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또한 별도로 앞으로 10년 내에 건설을 하고자 지금 하는 이러한 100층짜리 건물이 10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10개. 자, 이걸 그 10개를 가지고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뭐냐면 유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게 멀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한 대로 나도 하나 지어봐, 이런 식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건물들에 붙인 이름들이 이 한글 이름이 아니던데요. 한글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그 영어 이름입니다. 한글 발음을 가지고 붙인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한글 전용주의자들은 한자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서는 한글 자체를 구축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저는 아까 그 원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소설이 한자를 하지 않고는 과학 도전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글 전용을 가지고는요, 인문학을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인문학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벌써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지 않겠어요. 역사는 더 많은 것도 없고, 철학 아닙니다. 철학 대회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글 전용을 하는 세대를 가지고 있는 철학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 저희 친구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항공대에 종장하던 김호기라고 하는 그 참 희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서가 하나 있어요. 저서의 이름은 뭐냐면 과학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 제목이 과학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과학도 잘 못해요. 저는 그 과학자들이 쓴 이 비과학적인 이라는 저서, 그걸 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라는,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라는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최초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에 форм으로 나타나는 색깔이 책 안에 세계다 하는 이러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까지 감명을 받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떤 점에서 감명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이 연결책이에요. 놀랍게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책이 장장. 두 번째 제가 가라모스의 경우, 세 번째가 오문진보,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당시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못하는 노벨상 받은 이런 이 정도의 학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과학을 했지, 그냥 수많은 문제 풀어가지고서 과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그 기독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성경 전서라고 하는 한글 전형이 아니고, 한글과 한자를 섞은
옛날 이 바이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요, 참으로 무게가 있거든요. 알기도 쉽고요. 알기도 쉽고 무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 목사님들은 신도들만 10,000명 되겠습니까? 신도들이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좋겠지요. 그리고 많은 제대로 된 교훈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한자가 한다고 해서 한자가 기독교 한자를 하느냐, 천만 분이 많습니다.